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1월 2일입니다. 자, 오늘부터 변경되는 근관치료의 건강보험 청구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업무를 시작하는 오늘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려 볼 테니까요. 업무에 차질 없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론적인 내용 공유하시고요. 그리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제가 2020년 11월 2일부터 변경되는 근간진료 인정기준 확대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9월 말에 이와 같은 기사가 매체를 통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정심은 자연 치아 보존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관장 측정 검사와 그다음에 근관 성형 부분의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리엔 도시의 근관 아동 형성료에 대해서 인정해 주기로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체를 통해서 1차적으로 먼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들은 상당히 이제 어떤 형태로 이게 나올지 궁금해했는데요. 최근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행정예고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제 그 행정예고 부분에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이라는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이 세 가지 정도가 11월 2일부터 변경 시행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내용이냐면요. 치료 기간 중 근관장 측정 검사를 기존에 1회 인정해 줬는데요. 지금 이제 11월 2일부터는 3회까지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수 시에만 인정됐던 근관아동 형성료에 대해서 난이도가 있는 재근관 치료 시에 근관리 기존 충전물 제거 당일에 근관아동 형성료를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치료 기간 중 근관 성형에 대해서 원래는 1회까지만 확대와 함께 근관 확대와 함께 1회까지만 인정을 해줬는데요. 11월 2일부터는 근관 확대와 함께 두 번까지 근관 성형도 인정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11월 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행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바로 2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오늘부터 바로 이 내용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관치료의 경우에는 보통 조금 빨리 마무리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두 번에 방문했을 때 마무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 번에 이렇게 원비짓 엔도라고 그래가지고 당일 발수 군충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면 근간치료 부분은 최소 3회 이상으로 이렇게 나누어 진료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했던 기존 충전물 제거, 근간의 기존 충전물 제거 시에 근관아동 형성료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발수에 적용되는 근관아동 형성료의 표준 코드와 좀 다른 신설 수가, 즉 신설 코드가 11월 2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수가는 같지만 적용되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리엔도라는 그 프로그램에 묶음을 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세 번에 우리 원에서 세 번에 나눠서 근간치료를 한다라면 이제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날 발수 버튼을 눌렀을 때 기존의 발수 근간아동 형성료, 뭐 근간 확대, 그리고 뭐 파일 정도, 그리고 마취 정도 이렇게 있었다라면 이제는 근간 성형을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관장 측정 검사도 당일날 진행을 했다라면 청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진료기록부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야 되고요. 2일째 방문을 했다. 근관치료 2일째 방문을 했다라면 기존의 확대 성형 세척만 만약에 되어 있다라면 근관 성형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근관장 측정 검사 추가로 한 번 더 되겠죠. 그리고 3일째 가압 근관 충전을 했다라면 과거에는 1회만 인정됐던 근관장 측정 검사가 3회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가압근충 당일에도 한 번 더 재근관 측정을 하시고 이렇게 청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일에 나눠서 하시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근관장 측정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하루 정도는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앞으로 근관 치료는 3회에 나누어 하시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수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 봅니다. 그리고 근관의 기존 충전물 제거 시, 즉 리엔도 할 때 근관하동 형성료를 또 주기로 했는데요. 이때 기존의 발수 시에 인정해줬던 근관하동 형성료의 경우에는 표준 코드가 U0050이었다라면 리엔도 시의 근관의 기준 충전물 제거 시 인정되는 근관하동 형성료는 표준 코드가 U0051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묶음을 하실 때 이 코드를 조금 수가는 비록 같지만 코드가 좀 다르게 형성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엔도 버튼에 이와 같이 근관하동 형성료를 하나 더 근관의 기존 충전물 제거 수를 시해하는 근관하동 형성료를 한 번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방문하게 되면 나머지는 앞에 발수했을 때처럼 둘째 날 확대 성형 세척 근관장 측정 검사 그리고 뭐 세 번째 날 내원하시게 되면 근관 세척과 뭐 근관장 측정 검사를 추가로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내원했을 때 뭐 가압 근관 충전이라든지 이렇게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론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한번 프로그램에서 아직 우리 병원의 세팅이 정리가 안 됐다라면 제가 추가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추가하는 거는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제가 사용하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먼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요, 바로 아이프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화면 한 뼈 보시면서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프로 이제 화면을 열었는데요. 제 얼굴이 이렇게 좀 가려져 있는데 일단 적용하는 프로그램에서 묶음 적용하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프로 경우에는요. 이렇게 묶음 버튼이 있으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기존에 묶어져 있는 내용, 숫가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발수라는 묶음 안에는 이와 같이 발수, 근관하동 형성, 근관 확대, 그리고 확대와 함께 파일 한 번, 그리고 마취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날 이거 외에도 확대와 함께 뭐가 인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관 성형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행이라는 숫가에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근관 성형을 검색하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프로그램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묶음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첫날 근관장 측정 검사도 추가적으로 인정이 되겠죠. 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면 발수 버튼에는 이와 같이 확대와 함께 성형이 한번 들어가고 그리고 근관장 측정 검사가 이제 세 번까지 되기 때문에 발수 시에도 하고 또 확대 성형할 때도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묶음에서 이제 위치를 조금 바꾸고 싶다. 이제 저는 성격이 조금 나열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확대와 함께 성형 그리고 근관장 측정 검사라는 행위를 한 번 더 마취 위로 올려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청구 시에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확대 버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존에 묶어져 있는 내용을 보니까 확대, 성형, 세척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요거는 크게 바꿀 것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확대, 성형, 세척 그리고 근관장 측정 검사가 빠져 있다면 역시나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근관 세척이나 가압근충에는 이 묶음에는 저희가 조금 근관장 측정 검사를 추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근관 치료가 딱 세 번에 끝날 수도 있고 또 네 번에 끝날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하잖아요. 경우의 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치료 기간 중 뭐 발수할 때 그다음에 근관 확대와 성형을 할 때 이렇게 두 번째까지 근관장 측정 검사가 청구가 돼 있다라면 근관 세척을 시행하는 경우에 근관장 측정 검사를 시행했으면 한 번 더 입력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세 번의 내원에서 끝냈다라면 가압근충에 근관장 측정 검사를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척과 가압근충에는 추가를 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첫날, 둘째 날 자주 하는 행위에는 추가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엔도 버튼에는요. 리엔도 버튼에는 근관하동 형성료라는 숫자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11월 2일인데 아직 프로그램에서 이게 숫자가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U0050이라는 이 코드만 뜨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발수할 때 사용하는 코드거든요. 근관아동 형성료. 발수와 함께하는 근관아동 형성료 수가이기 때문에 이 수가로 하지 마시고 이 코드에 U0051이라는 이 수가 코드가 들어가는 게 리엔도, 즉 근관리 기준 충전물 시에 하는 근관아동 형성료라는 거. 오늘 같은 날 아직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수가가 안 뗐는데요. 여러분들이 추후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U0051이라는 코드가 또 따로 있을 겁니다. 그때 리엔도 버튼에는 이걸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둘째 날, 셋째 날은 이제 발수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와 비슷하게 청구를 묶음을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가 좀 손해보지 않는 청구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라면 한번 질문해 주시고요. 댓글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아니면 요즘에는 이와 같은 또 정보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책자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부터 우리 손해보지 않는 보험 청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